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시황 영상 전해드려 왔는데요.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즘 굉장히 지루하시죠? 오늘은 이 지루한 장세가 역대 세 번째로 지루한 장이라는 사실을 근거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면서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부터 복기를 해보면 제가 지난 영상을 찍었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었는데요. 당시에 저는 다가올 한 주가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 근처에 있고 주요 경제지표 발표들이 많이 몰려 있으며 마지막으로 아크인베스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한 SEC의 답변 두 번째 기한이 8월 13일에 있다는 점을 들어서 저번 주 한 주가 변곡점이 될 만한 기간이니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위아래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죠. 여전히 하락 횡보 구간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여전히 지루한 장세의 연속이기 때문에 아쉽다고 해야 될지 애매하지만 어찌되었든 코인 장세는 굉장히 지루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아마도 국내장의 에코프로와 같은 2차전지주들이 그 사이에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리기도 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나스닥 또한 큰 상승 뒤에 8월부터는 그 상승의 크기에 걸맞는 조정다운 조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더더욱 코인 장세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 일이 없는 차트를 보고 과연 지금 장세를 어떻게 해석하면 더 좋을까라고 저 또한 계속해서 과거 차트와 사례들을 보면서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러는 중에 제가 평소에는 분석에 잘 사용하지 않던 지표인 이동평균선, 줄여서 이평선 지표도 적용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 생각에 비트코인 일봉 차트에서 중요한 선은 41선, 121선, 361선이었습니다. 보시면 비트코인은 이렇게 상승세에서 하얀색으로 표현된 41선을 타고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전에 2016년에서 18년 상승장을 보시면 이 하얀색 선을 타고 오르다가 하얀색 선이 깨지면 파란색 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오르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 121선이죠. 그렇게 상승장에서는 이 하얀색 선이나 파란색 선을 쭉 타고 오르다가 이 선이 깨졌을 때는 다음으론 주황색 선, 즉 361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361선이 뚫린 다음부터는 그 이전 상승폭만큼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 즉 대세 추세가 전환되었음을 확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선을 참고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차트에 적용을 해보면 지금은 이 장기 추세 지표인 361선을 한번 저항받았다 뚫고 올라온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하얀색 선을 뚫리고 파란색 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자세히 보면 지금의 구간은 이 단기 추세선인 41선과 중기 추세선인 121선이 이렇게 거의 유사한 기울기로 스무스하게 맞닿아 있는 지점인데요. 이것을 이평선이 모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이평선이 모이는 이유가 바로 가격이 횡보를 하기 때문인데요. 이평선으로 봐도 지금이 얼마나 지루한 장세인지, 이 횡보를 하는 장세인지 볼 수 있죠. 이러한 사실을 보고 과거에는 과연 언제 이런 모습이 펼쳐졌을까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렇게 하얀색 선과 파란색 선이 스무스하게 맞닿으면서 가격도 그 위에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는 기존에 가던 방향, 즉 기존의 상승 추세였으면 이 횡보를 거친 뒤에는 다시 상승을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2016년 초가 그러했고요. 또 2016년의 가을쯤에 봐도 이렇게 하얀색 선이 내려와서 스무스하게 파란색 선과 만나면서 가격도 횡보를 한 다음에는 기존의 상승 추세였으면 그대로 추가로 상승 추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모습이 보였던 사례는 여기 2018년의 하락장이었는데요. 이때는 반대로 하얀색 선이 파란색 선보다 아래에 있었죠. 하락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락 중간에 이런 식으로 가격이 횡보하면서 이평선들도 모이게 되었고 그 이후의 결과는 대하락이었죠. 즉 기존의 하락 추세에서 이평선이 모였다가 다시 기존의 방향 그대로 추가 진행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게 2020년의 상승장 중턱이었는데요. 이때도 파란색 선과 하얀색 선이 주황색 선을 뚫고 올라왔고 상승 중간에 이 이평선들이 모였을 때 가격도 역시 이평선 중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를 한동안 하다가 기존의 방향 그대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다음 보였던 모습이 2022년의 하락장인데요. 이때도 보시면 하락 추세 중간에 파란색 선이 하얀색 선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겹치면서 가격도 이 아래서 저항을 받았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죠.
기존의 방향 그대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한다면 지금도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중간에 하얀색 선과 파란색 선이 모이면서 가격 또한 이 위에서 횡보를 받았다면 과거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저는 무조건 오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석의 도구들 중에 제가 보는 이 이평선들의 모이는 성질, 그리고 과거에 그 모였을 때 그 다음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가의 관점에서는 기존의 방향대로 갈 수 있겠다, 한 가지 근거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 추세선에 지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지지를 못 받으면 반대로 크게 깨지겠죠.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이 24,500불 부근 정도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지지선이 있고 또 이렇게 이평선이라는 지지 구간도 있기 때문에 아직 매도는 하지 않고 여전히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에 글래스노드라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이 내놓은 위클리 리포트를 보니까 역시나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었던 내용이 있어서 소개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바로 현재 시점이 비트코인의 역사상 세 번째로 지루했던 순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이 리포트는 그렇게 설명했냐면, 이 가격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이렇게 움직일 때 가격의 위쪽에 볼린저 밴드 상단, 아래쪽에 하단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움직일 때는 이 상단과 하단의 차이, 즉 스프레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가격이 횡보를 하면 이 벌어졌던 스프레드가 이런 식으로 모이죠. 그래서 이 사이 구간이 굉장히 좁아지는데요. 현재 볼린저 밴드의 상단 하단의 차이가 2.9%인데 이 2.9%보다 차이가 낮았던 적이 2016년 9월, 즉 이 대세 상승장의 중턱에 있었던 이 구간 한 번과 2023년 1월, 즉 몇 개월 전에 사이클의 저점을 형성했을 때 한 번 있었다는 겁니다. 재밌는 점은 뭐냐면요, 이 볼린저 밴드의 상하단의 차이가 이렇게 좁아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변동성이 다시 커졌다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가격으로 봐도 알 수 있죠. 투자 경험이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장이라는 것이 언제까지나 변동성이 줄어들어 있는 채로 있지 않고 언제까지나 변동성이 커지는 채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변동성이 줄었다가 커졌다가 다시 줄었다가 커졌다가 하는데요. 바꿔 말하면 지금 이렇게 지루한 기간이 반복될수록 그 이후에 변동성이 올 확률은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겠죠. 굉장히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이 사실을 보면 정말 당연한 거고요. 오죽하면 이번 위클리 리포트의 제목도 피로와 무관심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낮은 변동성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극심한 무관심과 소진, 즉 지침이 최근 29,000달러에서 30,000달러 범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똑같이 지칠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그 다음에 변동성이 나오겠구나,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이러한 지루한 장세에는 한 달 이내에 변동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루한 변동성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거의 다 돼가니까 앞으로 느려도 한 달 이내에는, 그러니까 총 2달 정도 이내에는 변동성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어차피 8월, 9월은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쉬어가는 달이라고들 하잖아요. 통계적으로도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넘겼으면 합니다.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제 생각에 투자는 이 지루함을 버티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내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어디까지의 목표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루하게 횡보하는 구간이 중간에 나타나면 사람이 굉장히 조급해지죠. 그런데 그 순간에 다른 자산, 예를 들어 내가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데 주식이 많이 오른다든지, 또는 어떤 A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B 주식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굉장히 박탈감이 느껴지고 조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걸 홀딩하지 못하고 팔고 그 오르고 있는 B 주식으로 갈아타죠. 그럼 그때가 보통 B 주식의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때부터 눌려있던 주식이 못 올랐던 만큼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더운 더위 때문에 몸도 지치고 또 이런 지루한 장세 때문에 마음도 지치실 텐데, 조금만 더 화이팅 하시면 곧 변동성이 나올 테니까 함께 잘 기다려봤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